김미화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들만 존재한다, 혹은 또 남자들만 있다, 이러면 참 세상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여성과 남성 이 두 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갈까, 이런 고민을 함께 좀 해보겠는데요. 퀴즈도 풀어보고 또 함께 얘기도 나누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박범수 씨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엄경천 씨, 반갑습니다. 윤진영 씨, 예, 여성들도 나오셨습니다. 문지연 씨, 반갑습니다. 이미진 씨, 김승혜 씨,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황현락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첫 순서로 성희롱이란 과연 무엇인가? 퀴즈로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직장 생활 안에 과연 성희롱이 몇 번이나 발생을 했는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봐 주시죠.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 사무실을 들어서는 직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어젯밤에 하대리 출근하자마자 윗집의 부부싸움 얘기를 꺼내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남편이 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왔나 본데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아주 자판화장인 거예요. 내 남편이 그랬다면 나라도 가만 안 있겠다. 이 남자를 그냥 아침부터 남자를 못 잡아 안달하기는. 그 일할 준비는 안 하고 남자들은 그 아침 일찍 와서 그 준비하고 있는 도지현 씨 좀 봐요. 저 도지현 씨, 그 파이팅하는 음에서 커피 한 잔씩 타오지.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출근하는 진현도에게 다가가는 나정수. 이야, 이거 연기씨 이상하게 섹시한데? 볼륨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진현도의 어깨를 감싸는데 따로 가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나정수를 피해 황급히 자리를 뜨는 진현도. 연두씨, 마침 잘 만났다. 나주임이 연두씨 좋아하나 봐. 네? 왜요? 비디오방 갔었다며. 뭐? 비디오방을? 진짜요? 나정수가 버뜨린 낯뜨거운 소문에 당황하는 진현도. 나주임 진짜 주책이다. 그걸 또 잘하나 이때 보다, 나정수와 진짜. 교제 중인 도지연. 얘기를 엿듣는데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는 바로 나왔어요. 진짜예요.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는 도지연. 뭐? 비디오방? 이 인간 이따 두고 보자. 도지현 씨, 아무리 신입사원이라지 정 과장에게 꾸지람을 듣는 이게 도지연. 뭡니까? 왜 그래? 생리 중이야? 아니면 어젯밤 남자친구랑 너무 무리하셨나? 도지현 씨 사생활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일은 똑바로 해야지. 직장은 정글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다시 해와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도지연. 걱정되는 나정수 뒤따라 나가는데 정말 과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생리 어쩌고 운운하고 이거 성희롱 아닌가요? 그게 무슨 성희롱이야, 어? 성희롱은 남녀간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가 싫다는데 억지로 껴안는다든지. 아니, 위로한다는 핑계로 연인인 도지연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나정수. 유난히 뻥긋하시군요.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성희롱이지.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나주인님? 그리고요, 어저께 진현도 씨랑 비디오방 갔다면서요? 비디오만 봤을 리는 없고 진도 어디까지 나가셨나요? 강 부장에게 커피를 타오는 진현도. 맛있게 드셨어요, 부장님? 뭘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그런데 컴퓨터로 야한 사진을 보는 강 부장. 다음 달에 그 우리 회사에서 인턴 뽑는 거 알죠? 내가 연두 씨 얘기를 잘해놨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도 알바만 할 바엔
지방에 계신 부모님한테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부장님 덕택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컴퓨터 속에 야한 사진을 보고 놀라는 진현도.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인턴 문제. 내 성심성의껏 힘써보지. 응? 저런 사진을 볼 수가 있어? 정직원이 될 때까지 조금만 참자. 오후 시간이 되자 피로가 몰려오는 하대리. 쳤나보다. 하루 종일 보고서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눈도 빠질 것 같고. 나 어깨 좀 주물러주라. 나정수, 상사의 부탁이라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안마를 하는데 나주임은 이걸로 알바해도 잘하겠다. 안마 많이 받아본 솜씨인데. 나주임도 안마 실수 가겠지. 그게 어떻게 생겼어?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줘야 돼? 아유, 왜 저한테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 잘 몰라요. 그럴 리가. 내 친구들도 자주 간다 그러던데.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지. 곤란한 질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나정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정수, 남자가 뭐 화가 난 나정수에게 한마디 하는 정 과장.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선배라서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회사 상담 창구에 얘기할 거예요. 뭐? 아니, 나 지금 왜 이래? 아니, 상담받고 그러면 자기만 골치 아파. 아니, 직장 하루 이틀 다닐 거야? 우리 집안 일이 있고 하니까 참아. 그리고 신고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나도 정 과장, 나정수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하는데 말이야. 내가 하대리한테 가서 잘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까 좀 참아. 과장님까지 이러죠. 과장님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퇴근 후 기분 좋게 회식 자리를 갖는 직원들. 고생들 했으니까 그건 내일 프로젝트는 꼭 성공하도록 합시다. 네. 근데 정 과장님, 부장님, 좀 떨어져 앉으세요. 예? 아니 이렇게 젊은 여사원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부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부장님이 속상해하시잖아요. 연두 씨, 이리 와봐. 괜찮아. 이쪽으로 앉아. 나정수, 진현도에게 강 부장 옆에 앉기를 강요하는데 부장님을 잘 모시라고. 요즘 부장님이 젊은 피가 필요하신 것 같아. 부장님, 러브샷 한번 하세요. 자, 러브샷. 선배, 자, 러브샷. 이야. 참다 드디어 폭발하는 신입사원 도지연. 나주임님, 하대리님, 정 과장님, 강 부장님, 이건 정말 너무들 심하시네요.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성희롱은 총 몇 건? 인사무실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네. 뭐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그냥 총 망라돼서 나왔네요. 예. 사네요, 저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교수님, 법적으로 정말 성희롱은 어떤 게 성희롱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그 행동은 물론이고 또 이러한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화면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성희롱이 어떤 성희롱이 일어났는지 다들 적으셨는데
남성팀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자, 우리 제일 반듯한 교육받은 진혁 씨.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 성추행이라고 일어나는 우리 커피 심부름 있잖아요. 예. 너무나 당연시하게 커피 심부름 시켰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여성분의 그런 것도 성희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생리 중이야? 이거 뭐 이딴 식으로 했어? 막 이런 것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성분한테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좀 헷갈리는 게 같은 동성 간에 여자분들끼리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일단 적어봤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엉덩이 만지는 장면도 있었고. 네, 그렇죠. 또 야한 사진을 상사가 직장 상사가 야한 사진을 대놓고 보니까 모니터를 살짝 비틀어 놨더라고요. 일부러 보이려고. 그런 부분이 의도적이었다. 몰래 보는 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살짝 나 이런 거 본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본 거는 희롱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나이 많다고 놀리기? 그게 뭐예요? 저희 이게 이제 과장님 나이 많다고 놀리면서 아까 이제 막 합석을 유도하고 뭐 러브샷도 유도하고 이런 것도 뭐 젊은 피가 필요하시죠? 막 이러는데. 젊은 피가 필요한 솔직히 그러면 수요를 받아야죠. 적절하셔야죠. 헌혈하셔야죠. 저희 그래서 총 6개. 네, 알겠습니다. 많았어요. 예, 남성들은 성희롱을 이렇게 받고요. 여성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15건이에요. 6개가 뭐예요? 15개가 찾았는데요. 네네. 평소에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깨알같이 쓰셔서 보이질 않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시켰던 거, 그리고 섹시하다는 멘트, 그리고 뭐 비디오방 어쩌고 뭐 얘기를 여자가 여자한테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만 봤겠어? 이런 얘기들. 네. 그리고 또 뭐 생리 중이지 이 질문과 또 남친과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멘트. 네. 그건 친한 분들끼리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그건 친구들 사이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 상사가 일에 대해서 꾸지람하면서 남자친구하고 무리해가지고 일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정수 씨라는 분이 아까 여직원 위로해준답시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엉덩이에 손을 대고 그게 총 3개예요. 정말 울컥했잖아요. 그거 볼 때. 저희는 그걸 다 하나로 봤는데 한 사람이 한 거라. 그게 또 나눠지는군요. 부위별로. 그럼요. 그리고 등심이랑 안심이 다르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부장님의 야한 사진 모니터를 일부러 여직원한테 보이게끔 했던 점. 그리고 안마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안마 실수에 관한 질문 너무 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기를 강요했고요. 또 젊은 여자니까 옆에 앉아라는 멘트와 또 러브샷까지 강요해서 총 15개로 정했습니다. 근데 연인끼리 한 얘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 두 사람이 연인이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아니, 어떤지 여쭤보는 보셔야 될 것 거예요. 같습니다. 네, 연인끼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관계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연인끼리는 진짜 만져도 되죠? 아닌가요? 아니, 저도 지금 그 미리 좀 예습 복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알쏭달쏭해요. 이게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 그러면 정답을 화면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현 씨, 그 파이팅하는 음에서 커피 한 잔씩 타오지. 커피 심부름은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에 해당. 성희롱 NO. 살았어.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표현. 성희롱 YES. 뭐? 비디오방을? 진짜야, 연두씨? 직접적인 대면 없이 소문을 통한 성희롱 YES. 생리 중이야? 아니면 어젯밤 남자친구랑 너무 무리하셨나? 동성 간의 언어적인 성희롱 YES. 성희롱은 남녀 간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가 싫다는데 억지로 기껴안는다든지. 동료가 아닌 연인끼리의 성희롱 NO. 뭘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학생님? 저기 연두 씨, 저 다음 달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 뽑는 거 알죠? 내가 연두 씨 얘기를 잘해놨어.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회사에서 야한 사진을 보는 행위 자체. 시각적 성희롱 YES. 나중에 나 어깨 좀 주물러주라. 나중은 이걸로 알바해도 잘하겠다. 안마 많이 받아본 솜씨인데. 안마를 요구하는 행위. 여성 상사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YES. 자, 이쪽으로 와서 오늘 부장님을 잘 모시라고
아, 요즘 부장님이 젊은 피가 필요하신 것 같아. 부장님, 러브샷. 자, 러브샷. 이야. 옆자리 않기, 러브샷 강요,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예스. 네, 그렇네요. 그러면 남성팀은 몇 개 맞추셨어요? 네, 저희 다섯 개. 예, 여성팀은 총 6개. 6개 맞추셨네요. 예. 15개 써서 6개 맞추면 틀린 거는 뭐 중요하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교수님,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예. 아니, 오늘 나오신 남성, 여성 팀들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 아주 참 잘 받으셔서 그런지 실력이 아주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성희롱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만, 아까 정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무에 관련해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행동 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희롱의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이런 등으로 구분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났을 때도 우리가 성희롱으로 볼 수가 있죠. 교수님, 만약에 그러면 성희롱을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약간 불쾌해하는 걸 느끼고 나서 사과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았으니까 그럼 신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사과와 신고는 다른 전혀 별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마찬가지로 성희롱 해당 여부, 신고 여부는 사과와는 전혀 별개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과할 거면은 애초에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그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야,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느꼈지만 교수님 이것은 또 빙산의 일각이라면서요. 예, 지금 성희롱 사건에 대한 그 통계, 우리가 이제 성폭력, 성희롱 이러한 관련 사건들은 신고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이제 성희롱 내지 성폭력 사건의 빙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2차적인 피해 유발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청 오신 분 중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걸 뭐 들으신 적이 있거나 어떤 게 성희롱이라고 느끼시는지 거기 계신 분. 직장 내에서도 이제 여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얘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여자는 꼭 가슴이 커야 된다. 가슴이 크지 않으면 그건 여자가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여자도 아닌 중성인 사람들이 몇몇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불쾌하죠. 그렇겠네요. 예, 불쾌하죠, 사실. 예, 그쪽에 계신 분.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따르라고 하시는 상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술에 취한 척 하시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데 그럴 경우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해도 따지기도 그렇고 또 따지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 걸 참고 그냥 지나가는 여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술 먹고 기억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랬어 이렇게 뭐 일어나서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성립이 됩니까? 예, 성희롱의 동기나 의도, 가해자의 동기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희롱 하려는 의도가 가해자 쪽에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 평균인의 시각을 가진 합리적인 어떤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동이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술을 먹든 뭐 맨정신이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맞아요. 요거만 딱 있으면은 성희롱, 성폭력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희롱하고 성폭력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고요. 아직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적으로 좀 혼돈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나 고통을 주고
또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희롱은 성폭력 이럴 때는 형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성희롱은 형법적 규제 대상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조금 정도가 낮은 경미한 성적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는 그 정신적, 육체적 그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생성된 최근에 생성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희롱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심한 스트레스. 고용상의 불이익과 근로의욕 상실.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가 조직 부적응자로 취급. 인권 침해. 2. 행위자에 대한 피해와 영향. 경고,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징계 대상이 됨. 형사책임 및 행정적 책임, 민사책임 발생. 도덕적 비난과 명예손상.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지장 초래. 3. 공공기관의 측면. 직원들 간 노사 간의 갈등 발생. 업무 효율성, 생산성의 저하. 공공기관의 이미지 추락과 손해배상 책임. 그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 발생했다. 서로에게 참 이건 불행한 일인데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 직장 문화가 상대방의 인격을 특히 이제 성차별 없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어떤 직장 문화 이런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직장 내의 근무 환경이 먼저 조성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합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술 한 잔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없앨 수도 없잖아요.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회식 문화 이것도 좀 창의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문화 어떤 행사를 함께 한다거나 음악, 뭐 연극 많이 있잖아요. 또는 스포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야구, 족구 뭐 많이 있잖아요. 또는 가족들과 함께 회식을 한다든지. 괜찮네요. 그러면 진짜 어떤 새로운 회식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죠, 교수님? 예, 좋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가족 단위의 어떤 그러한 건전한 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스포츠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동호인 모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상대가 괜찮을 거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을 배려하여 말과 행동을 한다. 두 번째. 의사표현이 서투르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 평소에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세 번째. 술 때문에 실수했다는 핑계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술 때문에 실수할 것 같으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네 번째, 가해를 했을 경우 상대방의 불쾌감인 거부 의사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잖아요. 예, 자주 그런 일들이 또 요즘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대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처 방법? 예. 성희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피해를 당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참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가해자에게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성희롱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직장의 동료 또 상급자나 공공기관의 상담 창구 같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중단되지 않을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 절차 등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직장의 내부의 이러한 해결 절차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한 성희롱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법 절차도 있고요. 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직접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관련 서류들을 좀 보관을 해두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선 증거, 우리가 모든 사항들은 증거에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성희롱 사건도 조사하고 나중에 사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증거 자료로 늘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서면이나 메일, 휴대폰, 메시지, 그러한 또 목격자 이런 등등 관련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은 일기라든지 또 다른 동료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거부의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그러한 문건이 있으면 문건이라든지 증거는 제한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나중에 성희롱 행위 여부의 심각성 내지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희롱을 또 당하게 되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네가 밖에서 처신을 잘못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 피해자도 그런가? 내가 괜히 시끄럽게 하는 건가? 참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변 사람 대처법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성희롱이 발생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그러잖아요. 아유 분위기 왜 깨고 그래? 라든지, 아유 사소한 일로 뭘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도와줘라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장 내, 조직 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결국 그대로 방치하면 만연이 되고 언젠가는 자신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 서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성희롱의 피해자들이 기관 내 고충 상담 창구 같은 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 같은 데에 신고를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돼요. 걱정돼요. 예, 우리 사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봐주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 자체가 당사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하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하면은 그 회사라든지 직장이 제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희롱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관리자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성희롱의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상사와 부하 간의 권력 관계의 불균형, 여기서 일어나는, 물론 동료 간의 성희롱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관리자의 역할은 굉장히 직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기관장이라든지 우리가 사용자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상담 창구나 고충 처리 기구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예방 교육과 상담 제도 등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 문제도 풀고 얘기 나누면서 많은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제가 이 성희롱 사실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까지도 이게 범죄의 범주 안에 속한다라는 게 성희롱이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손끝 하나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몰지각한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오늘 대표로 사과하다는 말씀. 혼자 하세요, 혼자. 혼자 하세요, 혼자. 대표 같이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죄자 된 것 같네요. 자, 어떠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그리고 당하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좀 교육과 홍보가 좀 잘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고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무시를 하면 안 되고요.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준다면 밝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풀어주네. 예. 그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문제 이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해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덜 어렵다고 느낀 것이 첫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네? 두 번째, 또 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의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편에서 얘기해준다. 도와준다. 예.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 혼자 감추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예. 정말 성희롱 없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도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